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대념적용의 5번째 시간으로 그러니까 법념저의 5가지 주제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제 사성제의 주제 안에서 고집, 고멸, 고멸도 가운데 고집성제를 독송했습니다. 고집성제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무엇이 괴로움을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원인, 조건이 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사성제를 말하는 경우는 거의 빠짐없이 가래가 고집성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라고 할 때 가래가 고집성제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요 자리에서 가래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가래 뭔가요? 첫째로는 뽀노바위까라고 해서 다시 존재로 이끄는 것이다. 다시 존재로 이끈다. 무슨 말인가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은 우리가 우현경에서 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무명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몸으로 간다, 태어난다. 몸과 함께하는 존재 상태로 다시 삶이 이어진다. 네, 가래라고 하면 첫째로 그 특성이 가래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뒤따르느냐 라는 가래 때문에 초래되는 현상을 말할 때 다시 존재로 이끈다. 어쨌든 내가 누구냐 라고 하면 아직은 내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다. 가래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다시 존재로 이끌린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 다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성한다. 라는 것으로 가래를 대표하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다시 존재로 이끄는 어떤 작용성, 결과를 초래하는 이 측면 이전에 그렇다면 그 가래라는 것은 몸통이 무엇이냐? 가래의 몸통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랬을 때 부처님,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라는 근본경전연구회가 찾아낸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죠. 나의 내면에서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영역에서 번뇌가 참여하는 번뇌 때문에 무명과 탐진치 그리고 심 마음이 생겨나서 소망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소망과 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한 것이 가래다 라고 정의하는, 이런 정의에 의해서 딱가라고 하는 이것이 번뇌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성취한 법이 어떤 법이냐 라고 할 때 딱가 와짜로 라고 해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중생들은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딱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부처님이 성취한 그 법은 바로 딱가라는 이 영역의 출발 자리에 있는 번뇌를 완전히 부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가래가 형성되는 딱가라는 그 과정 안에서 가래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가래가 생겨나는 이 과정에서 가래를 생겨나지 못하게 한 이러한 성취를 부처님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그 현상을 극복했다. 이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이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무엇보다도 앞서서 공부의 중심에 두죠. 그럴 때 바로 이 딱가 안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그 과정, 가래의 몸통을 구성하는 것이 탐과 난디, 소망이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경에서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가래다. 그 가래가 무엇이냐? 첫째, 다시 존재로 이끄는 거고, 두 번째, 이 가래라는 것의 몸통은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다 라고 알려주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기뻐한다 라는 것은 뭔가요?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방금 딱가 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탐진치가 생겨나고 마음이 생겨나면 거기서 소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할 때 그 소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뭔가요?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소망이 생기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상태로 가래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기뻐한다. 여기저기서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난디,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의 몸통을 확보함으로써 가래가 되는, 요런 이야기를 말해주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존재로 이끈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다, 여기저기서 기뻐한다 라는 세 가지로 정의되는 이 가래라는 거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떤가요? 딱가라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 이거 가래가 존재된 삶이 순환되어 와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뻐한다라는 이거 가래의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기뻐한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탐, 난디, 소망을 만들어서 난디와 탐이 함께하는 상태로의 가래의 몸통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래가 형성되면 가래로서의 삶의 과정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죽게 만들고, 그러면 몸으로 간다, 다시 존재로 이끌린다. 이렇게 가래가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가 되죠. 이것이 고집성제다. 근데 이러한 가래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다시 존재로 이끌린 중생이라는 이 삶의 영역이 어때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서 바로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 3계라고 하는 이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래라는 것은 그 수준을 따져보자면 6계 중생 수준으로 이 몸 밖에 있는 세상까지도 내 거요 라고 붙잡는, 소유하는 일로서 삶의 동력을 잡는 이러한 낮은 삶의 영역 6계 중생 수준의 가래가 소유의 삶, 소유의 가래다,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존재의 가래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중생들의 세상을,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을 욕계라는 것은 내 밖의 것이 밖의 것에까지도 내 거요 라는 소유적인, 소유를 동력으로 하는 낮은 삶이라면, 이제 색계와 무색계는 그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높은 삶의 영역이다. 에리히 브로움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뭐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존재의 애라는 것은 욕계를 넘어선 상태, 그리고 색계 무색계는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존재라는 개념으로 묶어가지고 이런 존재의 수준,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 사람들의 가래의 수준, 네, 요것을 이제 존재의 애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존재의 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존재의 애의 범위는 누구냐? 색계 무색계 중생의 수준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존재의 애는 그 의미상으로는 또 무엇이냐 라고 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 불교 안에서만 제시되는 또 하나의 삶이 있다? 해탈된 삶이다.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이래서 해탈된 삶, 존재라고 하는 이 제한된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이러한 불교만이 제시하는 이정표가 있죠. 그러나 이런 부처님 깨달음에 접근하지 못한 대부분의 이 중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 뭐 욕계라고 하면 이 밖의 것까지도 내 거라고 하는 그 소유적인 동력을 가지는 낮은 삶이라 해도, 그보다 더 높은 삶, 존재의 영역, 색계 무색계의 중생들도 결국은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 또는 거기에서 이제 무색계 존재라면 색, 몸에 대한 경향성은 극복해서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요. 뭐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애매함은 있죠. 이제 왜냐하면 색수상행식 모두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먼저 이렇게 이제 상세히 보아야 하니까 꼭 마음만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중심으로 오온에 대해서 아뜨만이다라고 붙잡는, 이런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여 또는 나의 자여 라고 붙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해탈한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소중함,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이건 좋은 거예요. 소망, 그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이 상태를 소망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존재에 대해서 좋은 거요, 이 존재 상태를 잘 유지하기를, 죽기 싫어, 뭐 이런 개념일까요? 요렇게 존재에 대한 탐과 소망의 관점을 가지는 거, 요게 존재의 애, 이렇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존재하지 않음의 애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요거는 이제
이런 색계 무색계의 높은 존재적 관점에서 이것이 나의 자아요, 이것은 불멸하는 것이요, 이런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탐과 소망에 이끌린 잘못된 관점, 이 부분과는 전혀 별개로 비존재, 존재하지 않음을 추구하는 이런 측면이 되죠. 그래서 아이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아픈 거요, 나는 다시는 이런 존재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요 라고 바람을 가져도, 원함을 가져도 중생인 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면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유물론, 이런 단멸론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가요? 세상을 보는, 삶을 보는 관점이 전도되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죽은 뒤의 일을 확인할 수 있나 해서 죽음은 끝이요, 죽음은 끝이고 나는 다시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거요, 이런 존재에 대한 어떤 거부, 저항, 이것에 의해서 존재를 지향하지 않는 요런 가래가 비존재의 가래,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그 몸통으로 말하면 욕계 중생 수준의 가래, 색계 무색계 중생 수준의 가래, 그리고 그것과는,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의 중생들이 가지는 이 가래와는 관점을 달리하는 가래,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또 성질로 보면 소유에 대한 더 강력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내꺼요 라는 이 소유적인 가래의 중심이 되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이 존재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나요, 나의 자아요, 이렇게 묶이는 가래냐, 아니면 그 존재가 단멸되는 것이요, 나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거요, 돌아오지 않을 거요, 이런 관점으로 단멸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관점, 이런 거 무유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고집성제인 가래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정의하고 세 가지의 그 가래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 고집성제입니다. 자, 박창수 거부님, 그래, 오랜만에 우리 이 독송 시간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채팅창에 인사를 주셨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 그 지인에게 우리 이 불교 인문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만났었는데, 예, 좋은 일이고요. 예, 아무튼 건강히 잘 계시기 바라고. 요즘 제주도 좀 어떤가 몰라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많이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죠. 네, 아무튼 이제 그 보통 사성제를 말하는 경들은 이렇게 고집성제는 가래다, 가래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대념적용만은 가래와 관련해서 좀 특별한 형태를 보여주죠. 대념적용은 고진별도 사성제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이 아니죠. 대념적용은 어쨌든 수행경이거든요. 대념적용은 수행경이기 때문에 법념처 안에서 대념적용 사성제를 하나의 소분류 대상으로 말할 때, 그 대상 안에서 고진멸도 네 가지의 법을 설명할 때는 이러한
네 가지 각각을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법념처 수행을 할 것이냐 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대념처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념처경의 법념처에 나오는 사성제 안에서만 이 고집성제 그리고 고멸성제는 좀 특별한 형태를 보여주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된 상태에서 이제 좀 길게 나타나는 것. 그런데 비구들이여, 그런 애는 생길 때 어디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어디에 자리 잡는가?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에서 자리 잡느냐? 요 부분이 참 좀 애매해요. 아니, 가래가 생겨나는 가래의 형성 과정이 딱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이 과정이 설명되고 있다.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기면 그 세 가지가 삼사와 합촉해서 수가 생기고 이 수에서 행위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행위의 시발 자리에 가래가 생겨나는 거고 그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을 닦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경은 수행의 관점을 말하면서 생길 때 어디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라는 가래의 한 측면. 이 가래를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법념자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관찰해야 하느냐? 이어봐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딱가라는 이 메커니즘적 자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생길 때 어디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어디에 자리 잡는가?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 애는 생길 때 여기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 라고 해서 결정적으로 세상에 있는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라는 게 나타내는 말이 뭐겠어요? 아, 삶의 과정에서 무언가 세상,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죠?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 있다. 달리 말하면 뭔가요? 즐거운 느낌을 주는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을 인식하면 마음을 끌고 즐거운 그것을 대상으로 삶이 진행되면 당연히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은 나에게 즐거운 느낌을 주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삶의 메커니즘의 전체 과정을 풀어가지고 여기서 가래가 생기고 자리 잡는다 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 그것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은 즐거운 느낌을 생겨나게 한다. 그러면 이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딱가라는 이 내면의 영역이 진행돼서 가래를 형성한다. 이렇게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에서 생겨나는 즐거운 느낌에서 가래가 생겨난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사실은 삶의 메커니즘에서 딱가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이 메커니즘적 전개하고 같은 이야기를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가래는 생길 때 여기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 라고 해서 어쨌든 요점은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 있다. 그것과 함께하는 삶은 즐거운 느낌을 만들고 그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그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 거기에 이 가래가 자리 잡는다. 그것에 자리 잡아가지고 삶이 전개되면서 취, 유의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 그것은 무엇냐?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하여간 삶의 메커니즘이 구명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뭐 정말 공부의 어느 자리에서든 적용되지 않는 게 없어요. 자, 이제 세상에 있는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 무엇냐? 라고 하면서 경은 우리 하여간 뭐 삶의 메커니즘을 머리에 떠올려 보자고요. 이 메커니즘에서 처음에 지금 세상을 만나는 삶의 현장,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를 인식하는 데부터 지금 삶의 현장이 출발하잖아요. 자, 그럴 때 세상에 있는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는가? 라고 할 때 첫째,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 둘째, 색성향 미촉법 6외이처. 셋째, 안식 내지 의식, 육식. 요거 새끼처진식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삼사화합해서 촉하는 거. 안촉 내지 의촉. 그 다음에 이렇게 촉하면 수가 생기죠. 그래서 안촉에서 생긴 수, 안촉생수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 의촉생수. 요게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는 이 5가지로 구성되는 활성화된 일체를 직접 보여주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이게 보통 촉하면 수, 상, 사 이런 구조를 보여주잖아요. 촉이 일어나면 수상사가 일어나고 촉이 무너지면 수상사가 무너지는 이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경들은 그 체계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렇게 수에 이어서 색상 내지 법상 하는 6가지 상이 나오죠. 그럼 이건 뭐죠? 식이,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면 삼사화합촉해서 함께 생겨나는 수, 알고 경험한, 이럴 때 식이 수를 2차 인식을 하는데 거기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죠. 이런 순서를 딱 보여주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수를 인식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상과 수는 심행이다 라고 해서 뭐 무명과 탐진의 과정을 거쳐서 찢다가 생겨나죠. 심행은 상수. 이 과정이 이렇게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그려지는 이 상태가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상과 소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면 가래가 생겨나서 이제 행위로 넘어가죠. 행위로 연결되죠. 그 행위 부분을 의도 해서 색사, 색의 의도 내지 법사, 법의 의도로 말해주죠.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상, 사 이렇게 말해주죠. 여기서 사라고 하는 거는 오온의 행위다 라는 거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상, 사라고 해서 인식으로부터 행위 과정까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다시 바로 상과 수에 의해서 닦아라는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요 부분을 다시 돌아와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8번째가 색에 내지 법에, 이래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가래가 생겨나는 거, 이걸 또 말해주죠. 수상사라고 하는 이 구조를 먼저 말해주고 다시 상과 수에 의해서 닦아 안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요 과정으로 돌아와서 가래를 말해주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 가래로부터 행위가 출발되는 그 지점, 뭔가요? 위닦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위닦아, 생각이 떠오른다. 어디에서 생각이 떠오르나요? 닦아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 내면의 영역, 가래가 형성되는 이 닦아라는 내적인 영역에서 이제 닦아 밖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삶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 생각이 떠오른다 라고 해서 위닦아 라고 하죠. 우리가 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발견했나요? 위닦아, 생각이 떠오른다, 행위의 출발점이 지시된다 라고 할 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행위의 시발점을 왜 위닦아라고 할까? 이게 왜 위닦아일까? 라고 할 때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조어적으로 분석해서 닦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닦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위닦아는 닦아로부터 위 분리되는 것, 닦아로부터 떠나는 것, 출발하는 것, 이런 의미구나.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성취한 법은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고 해서 닦아에서 진행되는 현상을 극복한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닦아를 넘어서지 못한 중생들의 삶은 알라야 라고 해서 붙잡는 이것을 특징으로 말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다 감안해서 볼 때 닦아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떠오르기 이전의 단계이고, 행위가,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한 이 삶의 영역에서 행위가 출발되기 이전의 영역이구나. 즉 위닦아의 앞에 있는 영역이어서 닦아로부터 떠나는 것이 위닦아구나.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당신의 성취한 법, 이 닦아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닦아의 개념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바로 요 위닦아라고 하는 것, 생각이 떠오른다, 생각의 떠오름, 떠오른 생각 이래 해도 되고요. 요런 가래가 생겨나면 이제 가래로부터 행위가 시작되는 그 출발자리, 위닦아가 있고, 이어서 위짜라라고 해서 이 위짜라는 이 위닦아의 그 자리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느냐,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의 이해로는 이게 관찰보다는 닦아로부터 수동적으로 생각이 떠올라서 표면의 영역으로 왔다면, 이제 거기서 색성향 미촉법 중에 어떤 대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대상에 이어지는 의도를 일으키느냐, 이제 요런 그 접근의 관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위자라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위닦아를 관찰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떠오른 위닦아가 이제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냐. 보통 이제 위짜라 또는 위짜라나라고 하는 말로는 접근성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데, 위짜라나가 아니고 위짜라까지 조금 단어 형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민은 되는데, 저는 하여간 이게 접근성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과정을 설명하기를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상, 사. 가래, 윗닦아, 윗자라. 이런 10가지로 그 중에 수까지는 안입이 설신의, 그러니까 주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상 이후는 색성향 미적법, 외입처, 객관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그 대념처경의 법념처 중의 5번째 소분류인 사성제 중에 고집, 고멸, 고멸도 4가지 구성 가운데에 고집성제를 독송을 했고요. 그랬을 때 고집성제, 괴로움을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이 원인 조건이 무엇냐라고 하는 데 대한 뭐 공통적인 답이죠. 가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 정의를 확인해 봤어요. 다시 존재로 뭐 거꾸로 보면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망을 만들어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몸통을 확보하면 이렇게 가래로서의 삶은 다시 존재로 이끄는 것. 이렇게 가래가 정의되는 가운데 소유의 애, 존재의 애, 존재하지 않음의 애라는 3가지 가래가 있다라고 구분되고, 그랬을 때 이런 가래가 이제 법념초라고 하는 수행의 관점에서 사성제를 보는 이 측면에서는 이런 가래가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에 자리 잡느냐 하는 이 관점으로 수행의 기법을 말하고 있는데, 답은 세상에 있는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하는 삶은 즐거운 느낌을 만든다. 그러면 그 즐거운 느낌으로부터 따까의 과정이 진행돼서 가래가 생기는 메커니즘과의 부합된 이해,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에 세상에 있는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상, 사, 에, 윗닦아, 윗자라 라고 하는 우리 삶의 메커니즘을 머리에 그리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이런 그 메커니즘적인 삶의 과정으로 우리 삶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자리가 그것이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어서 그것과 함께하는 삶은 즐거운 느낌을 생겨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가래가 생기는 이런 부분을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사념처 수행을 한다, 법념처 수행이다, 그 중에 소분류 사성제의 법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문다 라는 이 수행을 할 때, 이때 고집성제라는 것은 가래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 가래가 어디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는가? 우리 삶의 과정 전체,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상, 사, 가래, 윗닦아, 윗자라. 이런 우리 삶의 과정 전반에서 전반이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고, 그것들의 그 위에서 진행되는 삶은 즐거운 느낌을 생겨나게 하고, 그 즐거운 느낌에서 따까의 과정으로 가래가 형성되고,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관찰하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고집성제가 가래요, 가래는 이런 거요, 요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그게 법념처가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려지는 가래가 내 삶의 과정 어디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고, 그것이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어서 즐거운 느낌을 생겨나게 하고, 그래서 그 즐거운 느낌이 따까로 전개되어 가지고
가래를 형성하는가. 이 과정을 대상으로 이어보는 것. 이게 법념처 가운데 사념처 수행의 고집성제 부분이다. 네, 요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아직 충분히 설명해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대념처경에서 법념처, 특히 사성제 부분이 이렇게 메커니즘적인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만큼 설명해낼 수 있으면 현재로서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가 더 쌓여가는 만큼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정확한 해석 위에서 우리가 직접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이 테크닉에 의해서 우리의 사념처 수행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창수 법우님, 그렇군요. 참, 최근에 비는 하나의 띠를 이루어가지고 중부지방에 집중되었죠. 그래서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군요. 최근에 집중호우는 제주도는 피해갔군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집성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가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잠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